언젠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봐야 증거가 나오면 전부 소용없는 겁니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여기서 김용현의 계엄 당시 지시가 담긴 메모가 나왔습니다. 김용현,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 했던 내란 범죄자들이 줄줄이 엮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자 메모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작성된 메모에 포고령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 석 줄짜리 메모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말을 적었다면서 포고령 위반자들을 검거하려면 주소 등을 알아야 하니 행정망이나 경찰망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작년 10월 27일이면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인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위반자를 검거할 방법을 써뒀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난해 11월 9일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등 14명 명단도 나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자주 인물평을 해온 사람들 명단을 적어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보면 계엄 당시 체포 명단과 대부분 겹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름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쯤에는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금시설이 어딘지 묻더니 내가 수방사령관을 해서 잘 아는데 비원벙커를 활용해도 될 거야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여인영 모두 정치인 체포를 부인하고 있지만 계엄 한 달여 전부터 체포와 구금 계획을 세운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했고 비원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한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차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위증하시며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한 거짓말하지 걸로 마세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 날 22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저는 같아요, 전화를 차장님. 전화를 한 다시 걸로 알고요. 물을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자, 거짓말한 그리고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제 기억으로 차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한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차장님. 끊어주시고 주의를 좀 주십시오. 사장님,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 제 기억으로만 잠깐만요. 생각하고 진술하는 겁니다. 아, 제가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더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창규 검찰 특수부장 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요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죠? 번호를 달라가 아니고 연락하시는 방법을 좀 예, 협조해달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화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대통령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지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김지현 수석 나오십시오. 예, 지난번 청문회에서 증인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입니까? 어떤 통화를 말씀하시죠? 어떤 통화라뇨?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게 아직 기억 안 나세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억.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럼 그날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또는 김용현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그날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자, 그럼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예?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12월 6일 날 통화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김용현 수석님?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일은 들어가십시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증인은 지금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들어가세요. 다른 들어가시고 건 아니고요. 질의는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 허가를 받고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이준동 총장 나오십시오. 차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장님 나오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성호 차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자, 설득이 죄송합니다. 안 제가 된다 답변을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증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거는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이 커넥션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제 기억이고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지금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창규 검사한테 받은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용현 비하고 번호까지 공개를 할까요? 차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기
제 기억으로 제가 전화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계엄 당일날 소방청장으로부터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지시받은 거 없습니다. PPT 띄워봐 주십시오. 예. 소방청 차장께서는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통화하고 3분 뒤에 바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통화한 기억은 납니다.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계엄 관련해서 경찰청 협조할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방청장이 전화하기도 전에 차장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데도 지시받은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차장님께서 알아서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했던 겁니까? 예, 당시 이게 지시 없이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청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단전 단수가 올 것 같으니 서울본부장한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청 업종을 잘해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서울본부장님께 단전 단수라는 말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단전 단수가 아니라 당연히 한 말 없겠죠. 그런데 단전 단수로 해석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소방청장이 전화받고 3분도 안 돼서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하기도 전에 차장이 먼저 전화한다니까요. 차장이 왜 먼저 전화합니까? 서울본부장한테, 가만히 있는 본부장한테. 시간상 그리고 경찰이 전화 올 테니까 잘해줘라. 서울본부가 협력할 일이 많을 거다.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전 단수가 연락이 오면 잘해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시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단전 단수와 협조 사항이 아니고 당시에는 TV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할 때 여의도에 밀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본부장이 차장님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 잠시만요. 차장께서 이 다음 날 상황에 참석했던 10명에 대해서 입단속한 것도 제가 다 제보 받았어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죠. 아니 어떻게 입단속 뻔히 사항은 아닙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합니까? 청장과 이상민 장관 정원화 직후에 바로 전화를 하신 분이 차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소방청장이 다시 서울본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거짓말로 세상을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들어가십시오. 시간 멈춰주시고요. 죄송한데. 경호처 감사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하고 마지막에 몰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준 처장이 부임이 실시한 생가우체통 제도에 신고 내용 대다수가 김성훈 차장의 갑질에 대한 호소라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PPT 봐주시면 저기 가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 묘소에 CCTV 경고용 스피커 설치한 건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감사관실 적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CCTV에 대한 부분은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가구체통 내용 부분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사항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6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60페이지 보고서가 아니고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로 알고 혹시 질의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김 차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개선될 사항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